안녕하세요. KP행연구소의 김태훈입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초췌하긴 한데 최근 저희 회사에서 한 4일간 연속으로 계약이 좀 나와서 제가 정신이 많이 없기도 했고 제대로 잠을 못 자서 오늘 좀 말을 횡설수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계약도 많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공통된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해서 거래가 많은 시장 중에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가 좀 있었잖아요. 때문에 그 요인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 가장 큰 것들이 하나가 제 생각에는 그 지역마다의 그 볼륨대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때문에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게 이 지역, 이 섹터, 이 물건에는 이 정도 볼륨대가 맞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를 좀 정리해보고자 영상 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강남을 섹터별로 좀 정리를 해서 지역별로 뭐 신사, 청담, 논현, 뭐 역삼, 대치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볼륨대에 들어가면 좋은지 아니면은 추후에 나올 때는 이 정도에는 매각을 하는 게 좀 잘 팔리는 볼륨대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지마다 대지 면적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볼륨대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강남, 그리고 뭐 다음에는 성수, 그리고 뭐 용산, 그다음에 홍대, 마포 쪽 라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영상 찍어볼 예정이긴 합니다. 네, 오늘은 우선 강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밑에 쪽, 제가 양재하고 일원동 쪽은 좀 제외하고 한 티역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으로 해서 신사, 청담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좀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이 대로변 제외하고는 거의 메인인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택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일방통행도 많고요. 그래서 학원들이 간간히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주택에 대한 그런 느낌이 많은 동네여서 저라면은 이 동네에는 많이 쌓은 게 아니라면 투자를 우선적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라인 이렇게 해서 본다고 했을 때는 볼륨대는 한 7, 80억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100억 언더로 사셔가지고 한 100억 초중반 정도에 매각하시는 그런 느낌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선능력 상권 이 섹터를 보신다고 하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싼 동네이긴 해요. 뭐 상업지도 있고 물건도 워낙 안 나온 동네고 선능력 그 넥타이 부대 분들이 워낙 많은 그런 상권이다 보니까 1층 상권이 식당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고 상부층은 뭐 사무실 용도로 사용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한 100억 초반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100억 중반 정도에 매각하는 그런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삼동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역삼동이 좀 크기는 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투자에 있어서는 생각을 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라인 자체가 여기 위에는 좀 제외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가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강남 지도를 넓게 펼쳐보시면 역하고 가장 먼 거리긴 해요. 대로변 중에서 여기가. 때문에 생각보다 임대가가 굉장히 안 나옵니다. 면적은 좋은 건물들이 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임대료가 뭐 전체 평당 9만원에서 12만원, 13만원 정도로 맞춰져 있는 동네인지라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저라면은 여기는 투자는 좀 안 할 것 같아요. 피할 것 같고 다만 역을 기점으로 해서 강남 파이낸스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좀 괜찮게는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상업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은 중소기업 진흥지구라 해서 취등록세나 세금 혜택 받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좀 들어가려고는 해요. 때문에 사옥으로 쓰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고 사무실 용도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상업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 300억대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만 이 안쪽을 본다고 했을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동네고 한 60억에서 80억대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저는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주택이 너무나도 많은 동네고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섹터 올라가서 역삼역 위쪽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테헤란로를 기점으로 이 위쪽은 태북이겠죠. 태북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저희 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여기 있고 점심 먹을 때는 항상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정도 때문에
여기는 1종이랑 2종, 3종이 많이 혼재된 동네고 여기도 언덕이 많으면서 1종들이 많이 주택들이 포진되어 있는 동네예요. 때문에 저라면은 역삼역 여기 인근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100억 언더로 한 6, 70억대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뭐 비슷한 느낌이고요. 다만 건물이 다 올라가 있거나 면적에 따라 다르겠죠. 건물이 온전하게 신축 건물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수익률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수익률이 한 3.5는 최소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동네이긴 합니다. 한 섹터 위로 또 올라간다고 하면 언주역인데요. 언주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 라인 같은 경우가 이렇게가 사실 상권이라고 할 거가 크게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사무실 상권이고 1층도 근생 상권이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완전 역세권의 코너자를 물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의 필지가 아니면 굳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100억 언더로 여기도 한 80억까지는 한 보실만은 할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저라면 지향하는 동네이긴 하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올라가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논현동으로 들어가면 학동역 같은 경우에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쪽 대로변을 기점으로 해서 준주거가 좀 포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이면길들이 괜찮은 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가 이 두 길이 양면도로기도 하면서 상권이 좀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역에서 가깝다 보니까 임대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1종임에도 불구하고 4억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고 언덕이 조금 있지만 임대료 수준 자체도 굉장히 사실 높은 동네예요. 한 16만원, 17만원까지도 좀 나오는 동네다 보니까 저는 이 동네에는 한 100억 초반까지도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밑에 쪽 라인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언덕이 좀 심하긴 한데 이 라인이 마지노선일 것 같아요.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밑에 정도면 투자할 만 하겠다. 다만 여기 위쪽은 도로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언덕이 좀 심해지면서 또 언덕이 평평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물건은 사실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은 들거든요. 다만 볼륨대는 60억에서 80억 정도는 괜찮다. 다만 올라가면 100억 언더는 조금 부담스러운 동네이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억 초반까지도 괜찮고 여기도 한 100억 초반까지도 저는 괜찮게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논현역이랑 이 학동역 이 길 자체가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가구거리라 해가지고 상권이 나쁘지 않았는데 요새 가구를 여기서 많이 안 사시더라고요. 필지들이 큰 것들은 많고 장사는 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매물들로 많이 나와 있었고 거래도 좀 되긴 했지만은 이 필지들이 좀 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이 좀 가격이 싸지 않으면 안 들어가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이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이 평당가를 중심으로 많이 볼 것 같고 이쪽 위쪽 동네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도 중요하겠지만 볼륨대는 한 80억에서 한 120억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이 밑에 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언덕이 굉장히 심한 동네이긴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괜찮은 코너에 괜찮은 평당가 한 60억, 70억 정도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엑싯은 100억 초반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다만 100억 초반도 조금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가장 좋은 건 한 90억대 엑싯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네, 신사까지 올라왔고요. 신사 논현 상권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상권이 나쁘지 않죠. 상권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소비를 하고 먹고 이런 상권은 아니고 이 사무실 용도로 쓰기 굉장히 좋은 동네이긴 합니다. 언덕이 좀 심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신사역에서 가깝고 도산 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이 위쪽 가로수길 라인보다는 분명히 가격은 좀 싸야 되겠죠. 적정 평당가는 1억 3, 4천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100억 초중반까지는 투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워낙 상권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인근으로 해서는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면임에도 불구하고 200억까지도 사실 물건만 괜찮다고 하면은 보실 수 있는 지역이고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한 100억
초반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짓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한 80억 언더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신사동을 보시면은 섹터가 이렇게 되는데 이 공간이 가장 좀 조용한 동네이긴 해요. 압구정 로데오는 지금 뭐 워낙 핫하니까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볼륨대가 많이 커져야 됩니다.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에는 뭐 200억까지도 지금 쉽게 팔리는 동네다 보니까 적절하게 입지별로 많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압구정역 기준으로 해서 이 3번, 4번 출구, 특히 오른쪽 3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조용한 동네이긴 해요. 사무실 수요가 꽤 있고 그럼에도 꼬마 빌딩들이 간간히 있다 보니까 필지들이 적은 것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한 60억부터 150억까지 탄력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동네예요. 나중에 나오기에도 사실 수요가 많은 동네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이 길 같은 경우에는 성형외과가 굉장히 많죠. 네, 성형외과 많다 보니까 그 인근으로 해서도 주변에 파생되는 그런 임차인들이 워낙 많고 해서 학원도 괜찮고 병원도 괜찮고 해서 이 동네도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들어가죠. 가격도 비싸고. 청담동으로 가신다고 하시면 청담동도 되게 어려운 동네이긴 해요. 필지별로 그리고 섹터별로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동네다 보니까 여기는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동네이긴 합니다. 가장 메인이 여기일 것 같고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울프강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권이 현재는 좋아서 대부분의 분들이 차로 많이 이동을 하시죠. 때문에 볼륨대는 200~300억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요 밑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영동고 인근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한 120억까지는 투자를 할 만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엑싯은 한 180억이 안 넘어가는 선으로 해서 그리고 청담 근린공원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조금 어려운데 언덕도 너무 심한 동네이고 대부분의 수요들이 사무실이나 그런 사옥밖에는 없긴 하거든요. 때문에 저라면은 한 120억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150억은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추후에 매각하실 때. 그리고 청담 중학교를 기점으로 이 청담동 명품 길 기점으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고급 주택들이 올라와 있죠. 에테르노도 들어와 있고 상지도 있고 PH119도 여기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되게 주택가 느낌이 좀 심해요. 이 길을 기점으로 해서 좀 보시면 되고 이 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괜찮은 코너자 입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안쪽은 투자하시기에는 이런 코너 같은 데를 물고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 코너들이 대부분 다 필지들이 커서 사실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한 200억까지는 투자에 괜찮다고 생각은 하되 그래도 200억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 동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가서 삼성동을 한번 볼게요. 삼성동은 이 선능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라인을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돼요. 사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길이고 강남 지도를 놓고 펼쳐보고 보시면은 이런 초록색 뷰 공원 뷰가 나오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가장 큰 공원이고 이쪽 길을 중심으로 해서 사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물도 잘 안 나오고요. 상부층에 임차도 잘 되는 동네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옥을 찾아달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만 이 안쪽은 길 하나하나 차이로 굉장히 상권이 많이 갈리고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잘 안 보이고 뭐 이런 데가 많거든요. 이 안쪽으로는 투자를 되게 조심스럽게 잘 보셔야 됩니다. 코너냐 아니냐 그리고 가시성이 좋냐 아니냐를 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여기 안쪽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까지는 괜찮다. 지어진 게 100억까지. 그리고 지을 물건이라고 하면은 한 5~60억대 사시는 게 사실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인길을 제외하고요. 메인길 같은 경우는 200억까지도 사옥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큰 대로변을 기점으로 해서 테헤랄로나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말씀은 안 드렸어요. 왜냐? 저희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물건을 보는 그런 투자자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 대로변 같은 경우에 좀 논외로 해야 되는 게 많아서 저는 이 이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볼륨대를 투자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엑시트할 때는 어느 정도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렸어요. 대로변이나 아니면 뭐 신논현역, 강남역 이런 상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죠. 물건도 없고. 네. 오늘은 이렇게 좀 강남을 제가 섹터별로 빠르게 좀 정리를 어느 정도 볼륨대로 들어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영상 좀 찍어봤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용산이라든지 성수동 뭐 이런 상권도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